이태원 참사 관련해 정치권 공방 하나 더 있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이 됐던,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 이 내용이 커지면서 당시에 애초에는 명단 공개 논의 자체가 없었다. 야당은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참 잔인들 하십니다. 제가 작성한 문자 메시지도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걸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정말 유감입니다.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꽃책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드립니다. 진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작은 이 문자 메시지였잖아요.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의 명단을 확보하자.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당론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유족 반대 없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된다. 조 의원님,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뤄진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흔들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말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당부를 드리면은 저런 어떤 계속 세월호 비슷하게 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시도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면 요 며칠 새에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보니 뭐 유족의 동의를 얻고 이름과 영정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다, 프로필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민심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또 유족들의 개별적인 또 요구가 있기도 하거든요. 어저께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을 보면 예. 그 희생자의 어머니가 그 경기도청에서 설치한 분향소에 자신의 아들 사진을 걸어둘 수 있겠느냐, 예. 이렇게 요청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족 중에는 그렇게 어찌 보면 지금의 분향소 같은 곳에서 사진도, 그다음에 영정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 애도 자체도 좋지만은 누가 죽었는지, 또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유족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또 애도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숫자 157명이라는 어떤 숫자에 애도를 할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개별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애도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 여당에서도 자연스럽게, 저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정부 여당에서 우려하는 게 오히려 세월호에 대한 것으로 가서 촛불로 가려는 거 아니냐, 반정부 투쟁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여당에서는 슬픔을 또 정쟁으로 이용하고 추모를 빙자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 단지 자연스럽게 애도와 추모를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희생자였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지, 전혀 정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도님,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좀 많이 달라져서 신상 보도, 그리고 2차 가해 부분도 일부 아주 뭐 이런 분들은 아니 왜 거기 간 사람들 잘못이지 무슨 잘못이냐라는 2차 가해, 혹은 국민적인 현장 사고 화면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도 트라우마 때문인데, 과연 신상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 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많은 교훈을 또 얻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나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화하지 말자, 예.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전에 그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일부 그 명단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원을 파악해야 되는 실질적인 그 수요가 있었고 또 지금과 비교하면은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지금만큼 높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김앵커도 잠깐 지적했지만 이태원 그 헬로윈 축제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2차 가해, 2차 피해 이런 게 또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합동 분향소에 왜 영정이 없고 그 저 이름도 없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156분 가운데 4분 빼고는 다 장례식을 했어요. 그 각각의 장례식장에는 맞아요. 이름도 걸리고 그다음에 영정도 걸리고 해서 다 가족들이 친지와 함께 그 추모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합동 분향소를 맡아서 그럼 장례를 2번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유족분들이 찬성을 할 것이며 솔직히 많은 이제 민주당 많은 분들의 어떤 이제 그 진정성은 제가 의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가 솔직히 엊그제 그 문자 내용을 봐더라도 조금은 정략적으로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유족분들이 원하겠습니까? 유족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이름과 영정 좀 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쯤에서 이제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애초에는 당 입장이 아니라고 했던 민주당인데 피해자들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잠시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대 써 있죠?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검찰이 정 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위해서 국회 본청 2층에 진입을 했고 제가 앞서 몇몇 수사관 혹은 뭐 민주당 당직자 관계자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 듯하다. 좀 애초 추정 발언을 했었는데 정확히는 검찰과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을 민주당이 혐의 중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압수하고 수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과 민주당이 정 실장 사무실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제 진행이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그 소식 다시 속보로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 실장 국회 상황도 한번 만나봤습니다.